네, 안녕하세요. 앙쿨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멋진 돌기둥 만들기를 보여주셨던 토이보님의 아치형 구조물 유적 제작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핀란드 출신의 환경 아티스트 토이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와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진행한 아치라는 프로젝트는 언리얼5를 처음으로 제대로 활용한 작업이었어요. 약 4개월 동안 시간과 에너지가 날 때마다 조금씩 진행했는데 이전 프로젝트들만큼 거대한 스케일은 아니었지만 가능한 한 디테일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참고로 컨셉은 데이비드 얀님이 만드신 포 같은 루인즈라는 이 작품을 레퍼런스로 삼았습니다. 버려진 공간에 자연이 우거진 분위기가 제 미학적 취향과 딱 맞아떨어졌거든요. 이런 느낌을 살리기 위해 이번 작품의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나갔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 멘탈과 일정 관리를 위해 총 4단계로 작업을 나누어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는 블록아웃, 건축물 레이아웃, 두 번째는 자연 요소 및 배치, 세 번째는 라이팅, 그리고 네 번째는 폴리싱입니다. 이 순서에 따라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말씀드릴게요. 모든 3D 씬 제작이 그렇듯 상당히 반복적이고 지루한 작업들도 많았지만 여기서는 여러분께 좀 더 흥미로운 부분만 골라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블록아웃 단계부터 시작해볼까요? 처음에는 늘 그렇듯 대략적으로 블록아웃을 잡아서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합니다. 저는 작업을 시작하자마자 기본적인 조명을 세팅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하면 씬의 분위기나 흐름을 일찍 파악할 수 있어서 진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메인 건축물들에는 텍스처링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간단한 스컬프팅 과정을 거쳤습니다. 나나이트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대부분의 오브젝트를 기존에 익숙한 서브스턴스 페인터 방식으로 텍스처링 했는데요. 페인터 작업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 조각한 하이폴 모델을 미드폴로 만들어서 베이크를 했고 예를 들면 기둥 하나가 10만 폴리 정도였습니다. 텍스처링의 대부분은 커스텀 스마트 매터리얼을 썼고요. 별도의 이끼 머터리얼은 AO나 띵리스 맵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스캔 이끼 텍스처를 블렌딩하여 추가적인 디테일을 더해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앵커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입맛에 맞게 칠할 수 있도록 세팅해 놨고요. 지면에 직접 맞닿는 메쉬의 경우 지브러시에서 만든 이 흙 메쉬로 언리얼의 랜드스케이프만으로는 할 수 없는 훨씬 정교한 지형 피스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른 어셋들로 인해 대부분 덮이겠지만 이렇게 해두면 기본 베이스가 탄탄하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정가운데 위치한 커다란 벽은 그냥 사실 벽일 뿐이라서 저는 이 벽에 특별한 매력을 더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독특하고 어쩌면 불필요할 수도 있는 여러 기법을 활용했는데 구체적으로는 불린의 연산 작업과 RGBA 마스크 매터리얼, 그리고 패럴럭스 오클루전 매핑에 의한 데칼, 노멀 데칼 등의 복합적인 혼합을 통해 디테일한 효과를 내보았습니다. 모서리 디테일을 손쉽게 표현하기 위해 메가스캔에서 가져온 벽돌 텍스처의 하이트 맵을 이용해서 베이스 메쉬 일부를 불리언으로 잘라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업랩 과정을 빠르게 하기 위해 저는 프로시절 UV 프로젝트 애드온을 사용했는데요. 이 애드온 덕분에 불린 처리한 오브젝트를 자유롭게 이동시켜도 UV가 베이스 메쉬와 계속 맞아떨어지므로 불린 연산과 텍스처가 항상 정확히 정렬될 수 있습니다. 벽 하단부에 벗겨진 회벽은 메쉬 데칼로 구현했고 벽 자체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불린 오브젝트를 적용해 매끄럽게 블렌딩했습니다. 또한 쉐이더에 간단한 POM 기능을 추가하여 깊이가 넘치는 디테일을 표현했습니다. 이 데칼 자체는 텍스처닷컴과 메가스캔 텍스처를 혼합한 것으로 기존 벽돌 텍스처를 실제 벽에 사용했던 메가스캔 벽돌 텍스처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위쪽 회벽에 손상된 부분은 텍스처닷컴에서 가져온 또 다른 데칼을 활용했고요. 약간의 페이크 앰비언트 오클루전도 추가해서 이 부분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메쉬의 두 번째 UV 채널에선 조금은 난잡해 보일 정도로 강렬한 RGB 패턴을 그려 넣었고 이것을 쉐이더 내에 서로 다른 반복 타일 매터리얼을 구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여기선 녹색을 회벽, 빨간색이 벽돌 부분을 나타내도록 했습니다. 신중하게 배치한 몇 개의 메가스캔 데칼을 더하니까 이젠 꽤 멋스럽고 풍화된 벽이 완성되었는데요. 처음 보면 복잡해 보이는 장식용 건축 요소들은 사실 단순히 몇 개의 큐브를 쌓아놓은 뒤 알파맵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브러시에서 디벨롭하면서 페어 같은 느낌을 주었고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텍스처링 작업을 거쳤습니다. 자, 다음은 벽돌 바닥인데요. 색감의 따뜻한 톤이 필요해서 주황빛 벽돌 바닥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특정한 패턴을 원했기 때문에 지브러시에서 처음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베리에이션 할 수 있게 여러가지 벽돌 피스를 만들어서 반복되는 타일링 작업을 자연스럽게 블렌딩 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 또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활용해서 매터리얼의 표현력을 최대한 끌어냈습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강도를 조절하기 위해 웨이트 페인팅을 적용한 뒤 엔진에 인풋하기 전에 디시메이트 과정을 거쳐 최적화를 했습니다. 자, 덩쿨입니다. 덩쿨은 이 씬의 핵심이라서 도전 과제가 꽤 많았는데요. 우선 가지부터 시작해볼까요? 완전한 예술적 통제령을 위해서 가지 부분은 비프로시저럴 방식으로 제작했습니다. 기본 형태는 스킨과 서브디비전, 모디파이어를 사용해서 모델링한 뒤 메가스캔 나무 껍질 텍스처를 디스플레이스먼트로 적용해 손쉽게 디테일을 살렸습니다. 역시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텍스처링 했으며 이 단계에서는 타일링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필요에 따라 원하는 길이로 배열할 수 있는 메쉬 트림 시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언리얼 씬 전체를 블렌더로 내보낸 뒤 이곳에서 덩쿨을 자라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커브 조정 작업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추가한 기능은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효과였는데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든 바람 머터리얼은 두 번째 UV 채널의 그라디언트를 이용해서 바람의 강도를 결정하는데 UV 공간상의 낮은 위치에 있을수록 더 크게 흔들리게 설정했습니다. 오버래핑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프로젝트 프롬뷰 방식을 사용해 새로운 UV 아일랜드를 원하는 위치에 재배치했고 그 덕분에 흔들림 효과를 넣고 싶은 부분에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잎사귀는 사진을 바탕으로 모델링한 뒤 보이시는 안토님의 이런 전기 배선 같은 것에 꼬인 형태를 표현하는 워크플로우를 참고해서 했는데 아쉽게도 이 과정에 나온 영상이 지금 잠겨있네요. 그리고 다양한 색상 변화를 위해 밝은 붉은색 잎이나 죽은 잎 등을 서브선트 디자이너에서 빠르게 베이스 컬러 변형을 만들어 두고 엔진 내에서 버텍스 페인팅을 통해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씬이 너무 깔끔해 보이는 것 같아서 이전에 만든 조각들을 일부 부셔서 작은 조각들로 흐트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잔해 더미를 위해 믹서에서 메가스캔 텍스처를 조정해 플라스틱 같은 안 어울릴 만한 것들은 빼고 제 용도에 맞게 색상을 보정했습니다. 블렌더에서 오프라인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적용하고 제가 직접 조각한 요소들을 섞어 사용했습니다. 나나이트가 처리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해 미세한 모래가 쌓인 표현도 추가해 보았습니다. 쉐이더에서 사용한 단순한 지엽 이끼를 보완하기 위해 트라이 플래너 방식의 이끼 데칼을 제작했고요. 이 데칼에는 씬 디스턴스 필드를 샘플링하는 토글 기능이 있어서 자연스러운 이끼 성장 패턴을 어느 정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네, 자 보이시는 것처럼 위치를 대략 정하고 수치를 조절해서 메쉬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이끼의 분포도나 형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물인데요. 물편은 아마도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구현하기 까다로운 부분이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몰랐는데 언리얼 5에서는 아직 반투명 매터리얼 반사가 지원되지 않더라고요. 이건 리얼한 물을 구현하려 할 때 큰 걸림돌입니다. 다행히도 아트스테이션 러닝에 새로 올라온 인바이러먼트 프로덕션 시리즈 덕분에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티스트 스텝이 물 쉐이더를 단계별로 설명해 주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기발한 우회 방법을 제안했죠. 즉 큐브맵을 이미션에 입력해 연결해서 가짜 반사 효과를 내는 방식입니다. 제 쉐이더도 이 튜토리얼을 기반으로 하되 버텍스 페인팅으로 물을 탁하게 만들 수 있는 기능, 수중 카스틱 포연, 그리고 수면에 떠다니는 작은 부유물 등 몇 가지 추가 기능을 넣어 개선했습니다. 반사를 가짜로 구현한 덕분에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한 아트 디렉션에 맞게 조정할 수 있었고요. 저는 수면 아래가 보이도록 반사 강도를 낮추고 싶었기 때문에 이 점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중 식물들은 메가스캔에서 가져온 후 약간의 수정을 거쳤습니다. 예를 들어 길쭉한 수초의 윗부분은 납작하게 눌러서 물 표면과 실제로 상호작용하는 듯한 착각을 주도록 했습니다. 라이팅인데요. 라이팅은 전반적으로 회화적인 느낌을 내기 위해 대부분 수작업으로 조정했습니다. 씬을 구축하는 동안 다양한 조명 세팅을 계속해서 시도해봤는데 결국에는 포그 카드에 주로 의존하게 되었고요. 네, 지금 보시는 거는 라이팅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다양한 효과들이 적용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벽에 비치는 커스틱 효과, 햇살, 포그 카드 등등으로 더욱 분위기 있는 연출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씬 전체가 하나의 박스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상단부에는 디렉셔널 라이트가 통과할 수 있도록 작은 구멍을 뚫어 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밝은 부분이 군데군데 생겨나는 멋진 효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그 때문에 나나이트의 GI 효과가 약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필라이트를 추가했습니다. 정교하게 배치한 렉트라이트를 활용해서 GI를 보강하고 가운데 포컬 쪽을 좀 더 돋보이게 했습니다. 스팟라이트의 단순한 라이트 펑션을 적용하고 그 위에 두 개의 커스틱 텍스처가 패닝되는 방식으로 가짜 커스틱 효과를 구현했습니다. 이 튜토리얼에 관해서는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런 효과를 연출하는 방법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레이는 커스텀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간레이 머터리얼이 입혀진 실린더를 사용했고요. 포그 시트는 에픽의 블루프린스 데모씬에 있는 머터리얼을 약간 수정한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프로시저럴 대신 커스텀 오퍼시티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추가했으며 천천히 움직이는 노이즈 텍스처를 활용해 안개에 동적인 움직임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빌트인 뎁스 페이드 노드를 사용해 씬과 흥미롭게 상호작용하도록 했습니다. 포그는 일부 영역에 너무 복잡한 곳을 눌러주는 데도 사용했는데 예를 들어 최종 이미지의 오른쪽과 왼쪽 멀리는 배경 부분은 청록색 안개를 깊게 깔아서 디테일을 의도적으로 감췄습니다. 붉은 꽃이나 덩쿨잎의 아랫면 같이 일부 식물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 약간의 발광 효과인 이미션을 사용했고 이는 SSS, 서브서피스 스캐터링을 지원하며 식물을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 작업 과정을 좀 소개해봤는데요. 회사 일과 개인 작업을 병행하는 것은 참 균형 잡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은 잠시 작업에서 벗어나서 게임도 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읽어주신 분들과 제 씬을 소개해주신 게임 아티스트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데이비드님의 유적 씬 작업 과정 살펴보았습니다.
회사에서는 파트가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 명의 모델러가 이렇게 라이팅과 여러 가지 테크적인 기능들을 사용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개인작을 하다 보면 이 모든 것을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구현하는데 힘든 점도 있지만 도움이 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늦었지만 25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즐거운 3D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